눈물의 기자회견입니다. 네, 눈물의 기자회견. 기자회견 중에 눈물을 흘리는 경우는 흔치는 않죠. 네, 기사 같이 보겠습니다. 입항국에 이준석 제명하라. 안철수 아픈 사람. 공방 계속. 네, 이 사진을 좀 같이 볼까요? 안철수 의원과 울고 있는 이준석 전 대표의 모습입니다. 네, 어제 이 두 사람, 안철수 의원과 이준석 전 대표 두 사람 다 나란히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먼저 얘기한 사람 이준석 제명하라. 안철수 의원의 목소리 들어보고 오시죠. 이준석 전 대표는 당을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면서 내부 총질만 일삼는 오만의 극치를 달리고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정치에 입문해 당 쇄신을 위해 지켜 세우고 대접해 주었더니 오만 방자함이 극에 달했습니다. 언제까지 이 응석바디가 당의 분탕질하는 것을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준석을 내보내기 위해 자발적인 서명운동에 동참해 주신 국민들과 함께 당윤리위원회에 이준석 제명 징계를 요청하겠습니다. 네, 안철수 의원 사실 앞서서 이미 이준석 전 대표 윤리위에 제소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실제로 서명 운동을 자신의 SNS에 그 파일까지 같이 또 연동 링크를 걸어놓으면서 서명 운동을 또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지금 영상으로 보신 것처럼 또 직접 기자회견까지 열었는데 윤경호 위원님. 사실 이게 윤리위 제소만 그냥 해도 될 것 같은데 뭔가 올인을 한다는 그런 느낌까지 들 만큼 굉장히 많이 좀 나아간 단계가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뭘까요? 저 둘이 왜 싸우는 거죠? 저는 지금 자기들이 속해 있는 국민의힘에 집에 불이 났는데 속 없는 자식들, 어린애들 둘이 저기 내 장난감 저거 안 꺼내줘. 왜 저 떼쓰고 있는 그런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둘이 왜 싸우는지 잘 모르겠어요. 둘이 다 지금 주류에서 완전히 밀려나 있고 딱 하나 지금 총선을 앞두고 나도 있어. 나 공천 줘. 뭐 이 얘기 하기 위한 거 이외에는 아무 별로 공감도 안 가고 명분도 없어요. 지금 우리가 실컷 이전에 다뤘던 국민의힘의 유권자들로부터 국민으로부터 회초리를 받았다. 그래서 당직 개편 또는 뭐 당과의 대통령실과의 소통 강화 뭐 이런 걸로 민심을 지금 휘어잡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판에 지금 뭐 둘이 싸우고 있는 거 이게 이번 선거에 우리가 이러해서 졌으니까 지금 반성하는 차원에서 울었는지 아니면 안철수 의원도 그런 건지 저는 그런 점에서 이 둘의 티격태격은 또 하나의 짜증을 더 얹혀주는 거에 불과한 것 같다. 명분도 별로 없고 왜 싸우는가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봐도 떠오르는 건 별로 없고요. 그런 점에서 글쎄요, 뭐 안철수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이준석 대표가 탈당을 하기 위한 명분 쌓기다? 아마 제가 보기에 유승민, 이준석을 포함한 여권, 그다음에 야권도 흔히 말하는 비명계, 네. 지금 거대 양당의 체제에서 이 소선거구제의 구조, 규정이 하나도 바뀌지 않는 한은 튕겨져 나가는 사람들은 굉장히 불리할 거예요. 그런 점에서 네. 탈당 이런 거 쉽게 아마 못할 거예요. 전 뭐 여기까지 뭐 확장해서 얘기하는 게 맞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 두 사람의 싸움은 공천 앞두고 저 있어요라고 얘기하는 거 이거 이외에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사실 이준석 전 대표 얘기는 저희 잠시 뒤에 좀 하려고 했는데 좀 빨리 나오긴 했습니다. 일단 두 사람이 왜 싸우는지를 모르겠다. 지금이 싸울 때냐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는데 안철수 의원이 이준석 전 대표 제명시키겠습니다라고 지금 기자회견을 하고 한 바로 그 자리 그곳에서 딱 1시간 뒤에 이번엔 이준석 전 대표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 모습도 같이 보고 오시죠. 오늘 사자성어는 결자 해지입니다. 제발 여당 집단 무건수행의 저주를 풀어주십시오. 집권 이후 지난 17개월 동안 있었던 오류들을 인정해 주십시오. 대통령의 진실한 마음을
육성으로 국민들에게 표현해 주십시오. 사람 뒤에 숨지 않는다는 The buck stops here. 그것이 대통령이 반복해서 새기던 초심이 아닙니까? 하면서 윤리위 제도 진행하시는 데는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아픈 사람을 상대하지 않습니다. 예. 네. 이준석 전 대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준석, 윤, 무건저주 풀어달라. 안철수, 탈당 명분 쌓기 눈물쇼. 이준석 전 대표는 안철수 의원이 아니라 윤 대통령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무건저주를 좀 풀어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윤 대통령이 태도를 변화해야 된다. 기조를 변화해야 된다라는 점을 지금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동석 의원님. 지금 안철수 의원이 아니라 윤 대통령한테 얘기를 했고 심지어 영상이 잘 좀 드러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눈물을 흘렸어요. 막 안경을 벗고 눈물을 닦고 막 이랬거든요. 이준석 전 대표의 눈물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뭐 본인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눈물이다.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지금 기자회견의 행보를 보면 사실 어제 안철수 의원이 먼저 기자회견을 했어요. 네. 이후에 이준석 전 대표가 곧 이어서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근데 뭐 기자회견에 있어서 뭐 윤 대통령을 향한 뭐 충고라고 하지만 제가 볼 땐 뭐 지금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그런 말을 계속해서 했다. 저는 그렇게 느꼈거든요. 지금 뭐 이준석 대표, 안철수 의원 지금 서로 공방이 지금 거의 막장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그 자체를 놓고 보면 굉장히 국민의힘 지지율에 있어서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보고요.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윤리위를 꺼내 들었어요. 사실 네. 이준석 전 대표에게 있어서 윤리위는 가장 아픈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윤리위 결정에 따라서 이준석 대표가 대표직을 그만뒀기 때문입니다. 근데 거기에 이준석 전 대표는 뭐 아픈 사람이다. 이런 인격 모독 발언까지 하면서 이렇게 극한 대립으로 가고 있는데 두 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차라리 국회 밖으로 나가서 스파링 한번 떠봐라. 차라리 뭐 토론회를 하든 네. 두 분이서 알아서 하셔야지 이거를 결국 국민들에게 이렇게 공개적으로 한다는 것은 정치에 대한 혐오감을 더욱더 입히는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신정현 의원님. 네. 지금 이동석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면 사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사실상 청자는 안철수 의원 아니냐라는 걸로 약간 들리기도 하거든요. 청자가 누굽니까? 청자요. 네. 듣는 사람. 네. 누구에 대해서 한 얘기일까요? 이준석 전 대표는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죠. 예, 이것은 뭐 명확하다고 저는 보고요. 네. 어쨌든 이준석 전 대표는 정치 기계라고 불리죠. 예, 이 타이밍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사실 안철수 의원이 왜 여기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가 전 지금도 의아해요. 어찌 보면 강서구청장 선거 이후에 이준석 전 대표가 해야 했던 그 말은요. 안철수 의원이 했어야 될 말이에요. 지금 강서구청에서 선거를 뛰어보니까 강서 구민을 비롯한 국민의 마음이 대통령의 국정기조가 바뀌어야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로 우리는 보였다. 그렇기 때문에 당은 더 이상 대통령에 종속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국민의 마음을 대통령실에 잘 전달할 수 있는 당정관계를 만들자. 이 얘기를 안철수 의원이 했다면 어땠을까요? 저는 오히려 그것이 안철수 의원이 했어야 될 말인데 그 이야기를 이준석 전 대표가 했다라는 것도 되게 아이러니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여기 이 지점에서 또 이준석의 정치를 좀 평론하고 싶어요. 이준석 전 대표는 국민의힘 출신 전 대표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준석의 정치는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평론 정치. 예, 본인이 어쨌든 소속된 그 정파가 있고 세력이 있고 정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본인의 어떤 독야청청, 개인의 어떤 생각과 개인의 어떤 방향, 가치관을 끊임없이 추구하면서 당 내에서 화합하지 못하는 어찌 보면 당 밖에서 이 당을 바라보는 듯한 평론가적 정치를 계속 이어가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면은 가장 큰 문제는 결국은 자기를 위해서 모이는 세력이 없다라는 또 한계가 분명할 겁니다. 그런 면에서 제발 지금 이제는 톰과 제리처럼 이준석, 안철수 서로 이렇게 물고 물어뜯는 거 그만 보고 싶습니다. 이제는 좀 이 국민의힘과 집권 여당이 국민을 위해서 민생을 위해서 얼마나 유능하게 정치하는가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부탁드리고 싶어요. 네, 지금 두 사람 다 좀 비판을 받을 만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준석 전 대표가 한 얘기를 안철수 의원이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본인 시각도 같이 넣어주셨는데 이준석 전 대표는 또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아픈 사람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한다. 아픈 사람이랑은 얘기 안 한다. 아픈 사람을 지금 만들어 버렸습니다. 상대를 안 한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근데 참 이게 안철수 의원은 또 이 기자회견을 보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네. 제명의 불길을 피하기 위한 악마의 눈물쇼다. 제명당하면 탈당할 명분을 쌓으려는 장꾀가 뻔히 보인다. 그러니까 앞으로 탈당할 생각을 염두에 두고 지금 차곡차곡 명분을 쌓아가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윤경호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안철수 의원이 돌이켜 보면 이 윤석열 정부의 어떤 위치였나 위상이었나 네. 이 직전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이었잖아요. 네. 또 그 전에는 아마 안철수 후보를 찍을까라고 고민을 하는 일단의 지지자가 있었던 여탄 대선 후보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본인 몇 번 철수 하다가 이번에는 안 하겠다라고 공언해놓고 대선 직전에 또 후보 사퇴해버렸던, 또 하나만 더 끄집어내면 윤석열 후보 찍으면 뭐 나중에 손가락 자르고 후회하는 사람 생길 거다라는 아주 유명한 얘기, 이 또 주인공이잖아요. 그랬던 사람이 어떻게 지금 이렇게 쪼그라들었을까? 그러니까 정치를 여전히 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지역구도 아마 분당에 있는 어디 지금 가지고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대선 후보였던, 그다음에 이 정권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었던 무게 있던 정치인이 이제는 자기 지역구 하나 건사하는 데만 지금 눈앞에 쫓아가는 좁쌀 정치인으로 지금 바뀐 건가? 아니면 원래 그랬던 사람인데 국민에게 뭔가 지금 잘못된 이미지를 줬다가 국민이 속은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만들게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준석 대표도 전 뭐 그렇다고 해서 이 안철수 의원으로부터 애매한 공격을 받는다. 전 그렇게 변호하고 싶은 생각은 1도 없고요. 아까 우리 신정현 위원이 얘기하셨나요? 이준석 대표는 평론 정치, 저도 그거 딱 맞는다고 봐요. 이준석이나 한동훈이라는 법무장관 같은 젊은 이미지를 주는 이 두 우리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국민 눈앞에 네. 자주 나타나는 이 두 사람은 말싸움만으로 본인의 위상을 국민에게 보여주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슨 미래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기여를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1도 읽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점에서 제가 이준석과 안철수의 이 다툼은 아무 의미가 없는 소모적인 거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지금 안철수 의원은 이준석 전 대표가 탈당하려고 지금 차근차근 명분을 쌓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이준석 전 대표의 향후 행보에 대해서 이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고 오시죠. 이준석 대표는 네. 내가 늘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지금 정말 젊은 나이에 당 대표를 맡아가지고서 참 정권 교체도 만들었고 지자체 선거도 승리로 이끌고 그렇게 해다가 결국은 당에서 거의 축출당하다시피 지금 나가 있는데 예.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는 지금 사실은 내년도 총선과 관련해서 지금쯤은 자기 나름대로의 결심을 해야 할 단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 그 결심이라 하면 그럼 어떻게 내가 내년도 총선에 입후보를 해가지고서 국회에 진입을 할 것인가. 네, 지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아마도 지금은 자기 나름대로의 결심을 해야 될 단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윤영걸 대표님. 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지금 이준석 전 대표는 결단의 어떤 기로에 있다. 지금이 그 타이밍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신 건데 동의하십니까? 지금 타이밍이죠. 지금이다. 예, 타이밍인데 아까 이준석 대표가 그 결자 해지를 얘기했잖아요. 그건 윤 대통령한테 얘기했잖아요. 아마 이준석 대표한테 제가 하고 싶다면은 네. 진퇴양난, 아, 2판 4판. 지금 현재. 그렇죠. 지금 마이너스 3선이잖아요. 예, 3번 떨어져서 마이너스 3선 중진 의원이라고 그래요. 예,
의원은 한 번도 안 됐지만. 근데 지금 탈당을 한들 이준석을 따르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또 당에 남아서 저런 식으로 해서 공천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자기 정치를 위해서 하는 건지 가만 보면은 내가 보기에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별로 바라지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자기 정치를 자꾸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준석을 보면은 유승민 전 의원의 실루엣을 자꾸 보이는 것 같아요. 그 뒤를 따라가는가. 반역자하고 배신자하고 다르거든요. 반역자하고 배신자를 같이 쓰는데 반역자는 자기 삶을 버려서 미랄이 돼서 썩어서 세상을 바꾸는 게 반역자예요. 배신자는 네. 자기 삶의 일신영달을 해서 태도를 바꾸는 거예요. 자기 개인으로 해서. 이준석 씨가 반역자인지 배신자인지 아마 국민들이 판단할 건데 여태까지 지금 하는 거 보면은 지금 대통령이 위기에 몰렸잖아요. 네. 지지율 떨어지고 보궐선거지만 졌잖아요. 큰 잘못은 없어요. 소통 잘못한 거예요. 예, 홍범도라든지 뭐 사소한 거 갖고 소통을 잘 못한 거예요. 그리고 책임짓는 거 윗사람 놔두고 밑에 사람만 가르치는 거 사소한 거예요. 그 정도 얼마든지 고칠 수 있는 건데 네. 윤 정부 17개월 반성하라고 저렇게 하는 거 제가 보기엔 좀 지나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윤 정부가 잘 되도록 좀 해야 되는데 지금은 자기 정치 자기가 코너에 몰렸으니까 저런 거는 제가 보면 당도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그 본인도 네. 정치 미래가 저는 거의 지금 사라지는 기로에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2판 4판 저렇게 나오는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판 4판이라 이런 기자회견을 한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신정현 의원님. 네, 뭐 무건 충성을 강요하는 국민의힘 안에서는 어찌 보면 이준석은 뭐 낭중지추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곧 찍고 나올 거란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하나 더 얹어보자면 5월 동주라는 말을 좀 얹어보고 싶어요. 아마 이제까지 이준석이 원수처럼 대했던 상대 세력들에게 손을 내미는 역할을 아마 하게 될 겁니다. 지금 이준석 전 대표가 하는 포지션은 반윤이에요. 그러면 반윤과 함께 협력을 할 수 있는 세력은 저는 반명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반윤은 반명 간의 연대체. 다시 말하면 이전까지는 원수처럼 싸웠지만 네. 이제는 윤석열도 아니고 이재명도 아닌 하지만 중간에 제3세력을 비집고 들어가기 위해서라도 본인이 손 내밀지 않았던 반명 세력이라고 불리는 일부 세력들과 손을 잡고서 새로운 신당으로 나아갈 수 있는 낭중지추를 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분석해 봤습니다. 아, 또 낭중지추를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한테 기자들이 어제 물어봤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냐? 혹시 탈당하시는 거 아니냐? 기자들이 물었거든요. 이재명 대표, 이준석 전 대표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제 개인적인 거취에 대해서는 저는 오늘 언급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누가 인정하든 하지 않든 저는 윤석열 정부의 탄생에 책임이 있고 노력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보수 정권이 이러진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오늘 기자회견하는 것이지 어제 오늘 사이에 너무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개인 이준석에 대한 부분과 예. 보수가 이기기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다릅니다. 아하. 무슨 말이냐면 저는 제가 지금까지도 제가 그냥 이렇게 당협위원장으로서 제가 제 당선을 목표로 뛰는 사람이면요. 근데 그 다음에 예를 들어 12월 말 되면은 그때는 저는 이제 그러면은 집단적으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판단할 겁니다. 만약 이 상태라고 한다면. 그 다음엔 저 개인이 당선되는 목적을 위해 가지고 제가 할 걸 할 겁니다. 타이타닉 보시면요. 마지막까지 가보면 바이올린 키는 사람도 있어요. 맞아요. 저는 12월 말까지 바이올린 계속 킬 겁니다. 네. 이준석 전 대표, 아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지금쯤 뭔가 결단을 해야 될 단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방금 들으신 것처럼 지금은 내 거취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지 않다라는 게 어제 얘기였고요. 그보다 며칠 전에 한 얘기가 나는 12월 말까진 바이올린 켤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윤경호 위원님, 왜 12월인 걸까요? 후보 등록이라서? 후보 등록 그리고 1월에 가면은 공직자 90일 규정 뭐 이런 것 때문에 큰 변화가 있죠. 네. 그때 가서는 정말로 거대 담론을 얘기할 여유는 없을 거예요.
어느 당 소속이든 또는 무소속으로 뛰는 사람이든. 근데 저는 바이올린을 그러니까 난파하는 거대 배에서 큰 배에서 그래도 나는 끝까지 바이올린 켜겠다. 저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무슨 얘기냐?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이 전 문재인 정부의 실정, 뭐 내로남불 뭐 이런 거 싫다고 출범을 한 건 보수를 지지하는 유권자들의 표가 모여서 새롭게 한번 해봐라라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보수라는 관점에서 보수라는 진영 전체에서 보면 지금 윤석열 정부가 잘하고 있는 거야? 이런 고민을 안 하면 이상한 거 아니에요? 뭐 여러 가지로. 그래서 그 작은 매를 맞은 게 이번 강서구청장 선거였다. 그런다면 내년 총선에서는 단순히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승리를 하느냐 못하느냐를 떠나서 네. 보수라는 진영이 제대로 대한민국이라는 이 공동체를 끌고 가는 하나의 축으로서 제대로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냐. 그럼 계속 갈 수 있는 거냐. 이에 대한 고민을 누군가는 해야 되잖아요. 그걸 안 하고 있으면 나라의 미래는 정말로 암울한 거죠. 이준석이라는 젊은 정치인이 그런 고민의 일단을 지금 얘기한 거라면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러나 지금까지 해온 여러 행태는 아까 제가 말장난 내지는 토론 뭐 이런 것만 얘기하고 이미지만 쌓았는데 급급했다. 그리고 강서구청장 선거 직후에 이런 안철수 의원과의 다툼 이게 과연 그런 이 큰 뜻과 연결이 되는 걸로 보이느냐. 그거에서는 좀 아쉽다. 제가 그런 얘기 드리는 거죠. 네, 일단 뭐 12월 말까지 바이올린을 켜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준석 전 대표의 다음 사자성어가 아까 윤영걸 대표님이 얘기하신 이판사판, 뭐 진퇴양난이 될지 낭중지추 신정현 의원님이 얘기하면 낭중지추가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